요 교육 시간 동안에 뭐 녹취는 가능하지만은 뭐 이거는 제가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그게 없으면 저는 동영상을 올려요. 야 그러면은 뭐 뭔가 참관비 안 내고 그거 보면 되겠네.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굳이 비싸다고 하는 그 비싼 유료 교육비를 내고 배울 필요가 없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또는 남창규가 좀 상대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제 입장이니까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 온 이유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탄하게 다 주변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부모님과 척을 두고 있어요. 부모님을 안 본 지가 한 몇 년 되죠. 어찌 보면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부자의 연을 끊었다. 그러니까 부자의 연을 끊어서 무엇을 얻느냐? 저는 이걸 얻었어요. 또 내지는 뭐 박종구 선생과 척을 두고서라도 뭘 얻었느냐? 이 인체 파동 원리에 대한 지혜. 처음에는 지식이고 처음에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원리고 지혜다. 아무리 뭐 제가 무덤까지 가서 어찌 보면은 그분과 상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그분이 저에게 준 지혜 또는 내지는 천금을 주고 갖다 바치고 얻은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포기를 못한다 라는 관점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왜 자꾸 박종구를 언급하냐라고 하지만은 제가 받은 지식이 그 사람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사람의 그것보다도 제가 그분이 담은 그 지혜, 우리가 그릇이라는 의미가 박종구라고 한다면은 그 그릇을 담고 있는 그 보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게 내게 되려면은 결국은 각자가 어떤 마음의 그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는 차원이고 하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번에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런 참관비를 통해서 이게 되는 부분들이 되지만은, 그래서 어떻 더 내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그 분에 대해서 또 내지는 세상의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세상에 공짜 중심은 없다. 결국 그만큼 받는 만큼 무게중심이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제가 뉴질랜드의 어느 그 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비싼 유료 교육을 배우려니까 부담이스러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똘똘한 한 명을 한테 몰빵을 해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그 사람 배우는 사람이 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한 5명이 100만 원씩 내서 그 사람이 1,000만 원 교육비를 배우고 와서 어떻게 돼요? 뭐 녹취를 하든 뭐 썸머리를 하든 와가지고 다시 배우는 거, 그것도 뭐 되는 부분도 되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가 결국은 100만 원을 내고도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고, 1,000만 원을 내고도 차라리 안 배움만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다만 그거를 내고도 그걸 알면 돼요. 또 내지는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러가면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조차도 아이씨 지금 내가 했는데 천금 같은 시간에 빨리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빨리 가르쳐 주지, 시간은 가는데 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취를 한다 또는 내지는 뭔가를 찍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오늘 제가 우연히 어차피 뭐 저도
강의를 하는 의미 속에서는 고민을 하잖아. 뭘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내가 많이 담고 있는 것을 그냥 보따리로 다 풀어내놓느냐, 또는 어떻게 실마리를 물꼬를 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제가 강의하려면 책을 다 봤어요. 파동원리 그동안 했던 자료를 다 보고 썸머리해서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했냐면은 파동과 관련된 거는 아예 안 봤어요. 또 내지는 그 유튜브에서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제가 비키니를 열심히 동영상을 보면은 비키니가 떠요. 예를 들면 제가 골프를 좋아하면은 골프가 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본 마인드 자세가 유튜브를 보기 전에, 동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부터 눌러요. 구독은 안 누르지만은 좋아요부터 누르고 난 다음에 본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나 이 영상이 유익하지 않거나 또는 저해한다. 이거는 좀 너무 상업적이면서 이런 부분에 공공에 반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아요를 싫어를 안 하고 좋아요를 취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는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댓글로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 몸에서 나간다. 결국은 상대도 상처를 주지만 상처를 주는 본인이 부정적인 에너지 기운을 작용 반작용처럼 받는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것도 제가 파동이고, 그래서 우연찮게 봤는데 제가 추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시면은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추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의미는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계, 교훈도 되고, 또 파동 원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간접적인 참고서다. 제가 유현준 교수의 공간이라는 거에 대한 그 동영상을 제가 어제 추천 동영상 올리면서 계속 제가 출근하면서 리피트로 2배속으로 해서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엔트로피가 나오더라고요. 연력학 제2법칙 아세요 혹시? 아니요. 엔트로피를 아세요? 엔트로피는 알죠. 예. 저도 엔트로피는 지금 처음 뭐 한번 들어는 봤지만은 관심도 없었다. 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는 박종부 선생을 알기 전에는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책들 보세요. 예. 그렇다고 책을 다 봤다는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내가 엔트로피와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고, 제가 파동원리를 접하면서 박종부 선생을 만난 이후로는 책을 다 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책을 안 봤다. 왜? 책 속에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전혀 나와 동떨어진, 또는 내지는 저도 대학 교수로 연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승진을 위해서, 또 내지는 하나의 업적 실적을 위해서 카피한 거예요. 카피한다는 말은 본인도 모르면서 남의 지식들을 짜집기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 얘기를 떠드는 거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니다. 원리, 지혜를 알아야 된다. 결국 이 파동 원리가 말하는 것은 원리예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어가는 거다. 끊임없이 지식의 답습은 뭐예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아류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내 생각은 가지지 못하고 누구의 앞잡이, 돌팔이,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박종부 선생이 발견한 지식을 가지고 성냥팔이 하는 입장에서는 아류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세상에 어떤 핍박,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박종부 선생과 결별했고, 세상의 비난 때문에, 또 내지는 박종부 선생의 그 훈계 교육 방식에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떨어져 나온 개념이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결국은 나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쌤을 이걸 교육을 참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마음가짐, 또 내지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가감 없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되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1교시에 뭘 배웠어? 글쎄 이렇게 돼요. 많은 걸 가르쳐줘도, 또 내지는 1교시라는 강의 속에서는 하나만 배우면 돼요.
아, 마음가짐이네, 열린 자세네, 긍정의 힘이네, 단순한 지식이 아니네. 헤르메스님이 한 뭐 파동이니 역학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연력학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포 애프터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 평형이다는 거죠. 무게중심 왼쪽에 10이라면 오른쪽에도 10이 된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겠지만은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가, 저는 이제 모르니까 부랴부랴 엔트로피가 뭔지 찾아보니까 무질서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개념이 무질서의 정도는 뭐 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은 어떤 질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의 의미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확산, 분산, 이산이에요. 결국은 집중해서 뭐예요? 집중해서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확산을 통해서 뭐 한다? 무질서를 통해서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열의 역학, 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의미가 열이다. 표현한 거예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 그럼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치료 또는 약물, 뭐가 인삼이 좋다, 삼계탕이 좋다, 뭐가 나쁘다, 이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열의 이동인 거죠. 그걸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지만은 그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열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온도의 차다. 거기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한번 가셔서 유현준 교수의 그 공간에 대한 추천 동영상 올라가 보시면은 결국은 지구의 특성이 뭐냐? 공이다, 그죠? 구. 그러니까 이 구라는 의미가 대칭성이에요. 인체 파동을 내서 말하고 있는 온상의 모습은 어떻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균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뭐다? 그 대칭성을 잃어버렸다. 예. 그 의미 속에서는 무질서의 정도가 처음보다는 증가했다. 그 말은 비대칭성을 현재 인류는 갖고 있다. 이 비대칭성이 결국은 뭐예요? 안정감을 어떤 면에서 준다고 느낀다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왜 에너지는 항상 어떤 면에서 돼 있고 또 내지는 보존돼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틀어져서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균형을 이룬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우리 지구의 특성이 물이 72%다. 지구라는 환경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는 자전을 한다. 중심축에서 23.5도로 기울어져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돈다. 또 태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냐와 달리 지구는 어떻게 돼요? 태양과 거리감이 적절한 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아주 그나마 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현준 교수가 박종부를 카피했거나 박종부가 유현준 교수를 카피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유현준 교수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국 세상에 많은 지식, 총균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의 책에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지혜들이 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눈이 없다. 인체 파동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WHY라고 그래요. 박종부가 왜 인체 파동 원리를 발견하고 지금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비로 따졌을 때 워런 버핏이 가장 비싸죠. 밥 한 끼 하는데 몇십억을 하는 개념도 되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상식 잘 가셔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비싼 교육비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거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천금을 다 주고도 사는 거죠. 흔하다면은 목숨까지도 바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나머지 n분의 1보다도 뭐 어떻게 돼요? 총합과 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다 바쳐서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우리가 말 예수의 개념도 되겠지만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을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개념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사람은 그거를 가졌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당시에는 아깝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내지는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 또 왜? 내가 모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면은 뭐 이 하나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이게 가장 필요하다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산다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이 가치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진리고 보배다 하더라도 가치가 아는 사람이 예, 그게 돼야 된다. 그것만 되면은 설사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인체 파동 원리가 하찮을 것 없는 사기다, 거짓이다, 위선이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어떻든 뭐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를 얻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녹취를 한다 또는 내지는 뭐 이거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하는 말을 다 100% 받아들이기 위해서 썸머리도 하고 뭐도 한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적지 마. 제 눈만 봐. 말만 들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찰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내일 이거를 집에 가서 가지고 내가 복습하려고 적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내지는 그거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지는 돈이 아까워서 또 내지는 형편이 어려워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보시라고. 그 말의 의미는 모양새는 달리할 뿐이지 똑같이 이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박종구 생이 지도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살아온 얘기. 어릴 때 예를 들면은 단감동에서 깜깜한 새벽에 아무도 없는 오로지 도시 불빛만 멀리 있는 데서 그런 어둠 속에서 미세한 부스럭 소리, 바람 소리에도 놀라서 인기척에 놀라서 무서워 떨던 또는 내지는 죽고 싶어서 낭떠러지를 찾아서 올라간 그 사람의 심정.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죽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거죠. 다만 저도 사춘기 시절에 부모한테 뺨 맞고 나서 열받아가 순간적으로 아버지한테 복수한다고 나도 자살할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은 자살의 용당까지 가지는 않는다. 말만 그럴 뿐이지. 하지만은 그분은 어린 나이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선생이 아니네. 돈을 밝히네. 그 순간 세상 학문 또는 어른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 길을 안 가겠다. 그래서 공부를 접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셨어요? 창의적인 인간이 되려면은 기존의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쌓아왔던 거를 이제 이 새로운 파동 원리를 배운다면요. 다 버리셔야 돼요. 또 뭐한 얘기로 내가 내 학문에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건축을 한다. 건축가라면은 건축과 연관된 전공 서적은 다 보지 마셔야 돼. 예를 들면은 종교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설교를 한다 또는 법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뭐요? 생각하거나 또는 내지는 파동 원리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뭐요? 이제는 썰을 풀어야 돼요. 저도 처음 인체 파동 원리를 접하고 나서
기존에 쇠가 쓰던 치료 방법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 해서 다 버리신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답답하면 순간적으로 믹싱은 하지만은 그래도 파동원리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생각하려고 침을 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파동원리를 배우기 전에 침 자리를 써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파동원리를 배우기 전에 침 놓는 자리, 예전 백회, 사신총, 풍부, 풍지, 예풍, 그 다음에 꼭지, 족삼리, 외관, 내관, 합곡, 후계, 뭐 팔사혈, 팔풍혈, 족삼리, 뭐 승산, 위중, 뭐 태계, 골륜, 삼은교 이런 자리를 놨어요. 이런 자리를 놨는데 지금도 그렇게 놔요. 예를 들면 또 그렇게 놓진 않지만은 그러면은 자리로 봤을 때는 파동을 알기 전하고 지금 20년을 파동으로만 진단하고 치료한 지금하고는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나 시야는 다르다. 그런 차원인 거고. 결국은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저를 통해서 저는 이 파동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양심을 대한 부분들을 떳떳하다. 누가 뭐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상대가 싫어요. 싫어도 저는 박종부 선생님이 싫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 이 말은 뻥치고 있네. 하지만은 나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래도 남창규가 한때는 당신을 선생으로 군사부일체의 그 위치에서 또 내지는 당신이 한때는 내 남창규의 내리 속에 재림 예수로 또 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 보여졌던 그 착각이 그래도 망상이 아니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또 뜨면서 동시대 한편으로는 그래요. 세상적인 세력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좀 빨리 가버리지. 그런 의미 속에서는 좀 빨리 좀 사라지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서 당신과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이런 교육비나 어떤 시간,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참 무의미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그 돈이, 물질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또 내지는 본인은 배우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저는 이 시간만큼은 그 무게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요. 우선은 여기서 정리하고 잠깐 또 템포 쉬고 이게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만큼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로라도 남겨놔서 또 누군가 보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저 값없이 나눠줘도 그 사람은 정말 값지다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내지는 제가 5년 10년 뒤에 제가 이 기록이 있다면 그때 남창규가 아직도 힘이 더 들어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거고, 다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본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남창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판단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파동원리를 배울 때, 지도자 교육을 배울 때 말하는 게 세술은 세부대. 그걸 요즘 말로는 섞어서 쓰지 마라.
파동침을 놓을 때는 파동 원리로만 생각해라. 예를 들면은 뭐 종부 원리하고 인체 파동 원리를 섞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결국은 뭐예요? 어떤 한 가지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좌고 우면하지 마라. 어떤 방향성이라면 그 방향성을 향해서 질주 폭주해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제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요 관점으로만 보시라. 뭐 우리가 말 주행침이나 체질침이나 사상침이나 뭐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셔야지만이 내 상태가 업그레이드 된다.